자, 우리가 여러 요소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부동산 수요와 부동산 공급에 미치는 요인들 중에 하나를 보자고요. 하나가 뭐냐면은 인구 이동이에요. 인구 이동. 자, 인구 이동 중에 보세요. 20대예요. 20대. 20대는 직장인이라기보다는 거의 학교, 학생, 일부 직장인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20대가 서울로 순유입이 15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15년부터. 그래서 지방에는 말이죠. 지방에는 인구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가요. 여기가 고령층, 여기가 베이비라면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서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종 모양이에요. 여기가 젊은 층이에요. 지방에 있는 젊은 층은 서울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점점점 지방에는 고령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15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라거든. 그 전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서울대학교 한 학교만 해서 1년에 4,000명씩 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는 이미 들어오고 있었는데도 계속 확대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 보시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20대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은 자산이 없으니까 원룸이나 또는 방 하나 거실 하나 1.5룸이나 투룸이나 이런 작은 집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거주를 할 수 있겠죠. 보유는 못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 이걸 빨리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 역사상 10년, 12년 이전에는 이런 걸 거의 짓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뭘 만들어냈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을 약 한 12년, 13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왜 나왔는지만 판단한다면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미리 지어 놓으려고 만들었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사야 되겠죠. 아주 간단해요. 투자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40대 이상은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순유출 빠져나간대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유가 어찌됐든 큰 평수로 가면 갈수록 큰 평수들은 인기가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점점점. 그러면은 무조건 큰 것보다는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씩 작은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직업 사유로 순유입되었다가 가족 사유로 순유출된다. 가족들의 어떤 문제 전체 때문에 다시 유출되기도 한다는 뜻이죠. 이게. 자, 요 하나로 가지고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는 공급 대책을 어디서 했나. 소형 평형 역세권 고밀경과 임대주택을 확대한다.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역세권 소형 평성이 뭐예요? 20평대, 30평대 아파트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이 없으니까. 그럼 거의 대다수가 방 하나, 거실 하나, 뭐 1.5룸, 투룸, 뭐 원룸의 복층, 자, 이런 작은 형태의 오피스텔 위주로 많이 지을 수밖에 없게끔 돼 있고 그것이 너무 많이 모자라죠. 그럼 우리는 너무 많이 모자란 걸 사야 되겠죠.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는 3인 이상 가구용 아파트 공간. 왜냐? 아무래도 외곽은 1, 2인이 거주하기에는 출퇴근이 너무 힘드니까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가족으로 영위하면서 사는 사람 위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게 맞는 거죠. 왜? 서울 중심으로 그만큼 1, 2인 가구가 있지 서울을 벗어나면은 1, 2인 가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인구 변화를 고려한 투자 판단을 딱 해보면 딱 답이 나오죠. 이 답은 어떻게 나와요? 소형 위주로, 역세권 위주로, 갭 금액이 작은 거 위주로 이런 것들이 전체 인구 흐름에서 딱 나오는 답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저 사람은 맨날 저 얘기만 해. 아, 시대 흘러가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 할 수밖에요. 여러분의 기분에 맞다 틀리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전달하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그 변하고 있는 것에 발을 맞추는 것이 투자고요.
저 역시 같은 맥락으로 투자를 해요. 5년, 6년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재개발 물건들을 투자를 했었어요. 왜? 돈이 그건 틀림없이 많이 남을 거니까. 근데 최근에 오면은 재개발 물건을 사서 추가 부담금 계산하면 돈이 하나도 안 남아요. 너무 높아.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투자는 그렇게 해라라고 권할 수가 없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이 사회 흐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사회 흐름.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세미나를 하지만 이번 주도 내일이죠. 내일 토요일은 1시에, 일요일은 10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목은 이렇게 했어요. 시장 전망 소액 투자했지만 투자만 꼭 소액 투자만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부동산의 흐름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갭 투자 형식도 봐야 되고 차익형이니 뭐 수익형이니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자본주의의 돈의 흐름도 봐야 되고 이거 학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하니까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도 상당히 같이 믹스가 되어 있어요. 이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을 해 두시면은 제가 코로나기 때문에 다 받지는 못해요. 선별을 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중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사무실의 김난현 팀장이 수요일 날 진행하니까 주중으로 또 선택을 해서 오시면은 아마 좋은 세미나가 될 거고 여러분이 세미나를 통해서 방송보다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한 번쯤 고민을 깊이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꼭 좋은 세미나 되도록 할 테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